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 장려금 누가 신청하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신청하면 재산 요건을 심사한 다음 8월 말에 장려금을 줍니다. 올해는 특히나 자녀장려금 조건이 완화되었고 금액도 많이 올라서 이전에 비해서 대상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정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신청하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만약 작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2023년 기준 부부 합산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호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입니다. 올해 4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4,400만원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적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신청한 사람이 아닌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더한 금액이며 부채도 공제 없이 재산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 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재산과 소득 수준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는 가구 유형에 따라서 적용되는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우선 가구 유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에 결혼하셔서 맞벌이로 살고 계셔도 올해는 단독가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가구 유형이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숫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18세가 넘는 자녀나 70세가 안 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아니지만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400만원에서 9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 연소득 400만원 미만까지는 금액이 오를수록 장려금이 오르고 900만원 이상부터는 장려금이 내려갑니다. 단독 기준 작년 1년 소득이 4만원이라면 장려금으로 29,000원을 받고 150만원 이상이라면 66만원, 220만원 이하라면 99만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났다가 400만원에서 900만원 구간에서 최대 금액인 165만원을 받고 그 이상부터 장려금이 내려갑니다. 만약 1310만원 이하라면 113만원, 1570만원 이하라면 80만원, 1830만원 이하 47만원, 2000만원 이하 25만 4천원 하는 식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연소득이 2200만원보다 많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벌이와 맞벌이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호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1년간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맞벌이, 넘지 않으면 호벌이로 인정됩니다. 호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700만원일 때 최대 금액의 근로장려금 28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1400만원일 때 최대 금액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100만원보다 많이 벌었다면 해당하는 부분만 단독가구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70세 이상 어머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50만원을 벌었다면 어머님만 단독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정에 맞벌이 혹은 호벌이 가구와 단독가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장려금을 누가 더 받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한 가정에 소득 3천만원인 맞벌이 가구와 연소득 500만원인 단독가구가 있다면 맞벌이 가구는 최대 금액 330만원보다 조금 받게 되고 단독 가구는 최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3천만원인 맞벌이 가구가 200만원쯤 받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우리 가정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가구별 소득 대비 장려금 비율을 비교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의 근로장려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